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은 요즘 밀고 있는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센터백은 토비와 산체스 조합, 앞쪽에는 KBS 라인의 모우라, 아르테타 감독도 마찬가지로 4-2-3-1을 들고 나왔고, 라카제트 원톱에 아우바메양은 서브 자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일단 초반 경기 양상은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했고, 경기를 대하는 스탠스도 살짝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라인을 올린 채로 대형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린 채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 10분 동안 점유율은 아스날 75%, 토트넘 25%.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도 시즌 초반처럼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윙어로서 측면에 빠진 채 수비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6분 손흥민 선수의 부상 장면. 후방에서 토비가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데, 여기서 스프린트를 하다가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두 번째죠. 10월에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곧바로 맨유에 복귀하면서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직접 걸어 나오는 것으로 아주 심각한 부상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되는 부상 소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마 한일전에는 소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죠. 이 시국에 한일전은 왜 하나 몰라.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라멜라가 들어왔는데, 라멜라가 모우라가 뛰던 중앙으로 가고 손흥민 선수 자리에는 모우라가 섰습니다. 전반 30분의 에버리지 포지션, 경기에서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나가기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면 풀백들과 위치가 거의 똑같죠. 전반 32분 선제골은 토트넘이 넣습니다. 베일이 한 번에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고 레길론이 논스톱으로 크로스, 이 공을 모우라가 잡아서 라멜라에게 내주는데, 라멜라가 요걸 라보나로 득점을 합니다. 와우,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니 평생 나오기 힘든 원더골. 이게 또 파티 다리 사이로 통과하면서 약간 행운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인지 무리뉴 감독의 표정은 심각하죠.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아스날이 동점골을 넣습니다. 측면에서 도어티가 너무나 허무하게 쉽게 1대1 돌파를 허용합니다. 사실 티어니가 막 엄청난 테크닉을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닌데, 도어티가 너무 쉽게 벗겨졌습니다. 이후 티어니의 땅볼 크로스를 웨데가르드가 왼발로 마무리. 또 이 웨데가르드의 슛이 톱이 다리 사이로 통과하고 굴절까지 되면서 여기도 약간 행운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빠진 그 라인에 사카를 빼고 페페를 투입합니다. 반면 무리뉴 감독은 56분에 베일을 빼고 시소코를 투입하면서 운돈벨레를 한 칸 위로 전진시킵니다. 교체 아웃 때는 베일의 표정이 썩 좋지 않죠.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을 빼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59분에는 은돈벨레와 알리를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일과 은돈벨레는 압박을 잘하지 못하였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61분 토트넘이 산체스가 PK를 내줍니다. 토트넘 빌드업 상황에서 페페가 끊어낸 이후에 라카제트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하고 라카제트 슛 과정에서 PK가 발생합니다. 물론 산체스와 라카제트 접촉이 발생하기 전에 라카제트가 헛발질을 하면서 공은 이미 떠났는데, 산체스의 태클이 위험하게 들어가면서 슛 여부와 상관없이 올리버 주심이 PK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에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전반전보다 최악이었던 게 올리버 주심의 PK 선언이었다. 이걸 PK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스날 시즌권을 가진 팬들밖에 없을 것이다. 라카제트가 PK를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는 2대1. 66분에 올라온 슛 데이터를 보면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스날 슛 13개, 토트넘 슛 1개. 그리고 75분에 해리케인의 터치맵이 올라오는데, 후반 중반까지 해리케인은 공을 20번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격 지역에서 연계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5분에 라멜라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올리버 주심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팔꿈치를 사용하다가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 무리뉴 감독 표정이 모든 걸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백태클에 이어서 팔꿈치 사용
부상으로 인한 경고 누적 퇴장. 라보나로 원더골 넣은 걸 본인이 다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2대1로 아스날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이길 경우 현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North London is red.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서 먼저 아스날 입장에서는 역습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위치한 쪽으로 세드릭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나갔고 다비드 루이즈도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빌드업에 관여를 했습니다. 다비드 루이즈 킬러가 손흥민인데 베일은 슛을 한 개도 하지 못한 채로 교체 아웃이 됐고 케인은 경기 막판을 제외하고는 전혀 경기에 관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술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요즘 폼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온더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공이 없는 상황에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찾아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 전술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부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의 부상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근육 부상은 쉽지 않다. 손흥민은 그래도 부상에서 잘 회복하는 선수다. 그리고 특히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이 컸는데 심판은 왜 경기 후 인터뷰를 하지 않는가? 심판이 경기를 결정지었다. 심판은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에 대해서 해외 반응을 좀 살펴보면 90분, 90분, 120분, 90분, 90분, 90분 뛰게 해놓고 30분 휴식 줬다는 멍청한 무리뉴. 손흥민은 쉬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뛰었다. 손흥민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부상당하기 전 모든 경기를 뛰었다. 매 경기 90분 뛰게 해놓고 30분 휴식 준 게 대단한 일인 것 마냥 떠드는 무리뉴. 30분 휴식. 손흥민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손흥민은 즉시 돌아와야 한다. 베르바인을 보고 싶지 않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면 좋겠다. 이래서 모든 팬들이 유로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하기를 바랬다고 생각한다. 유로파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지 않았어야 돼. 30분 휴식. 와우. 해외 팬들 대부분 무리뉴가 코멘트한 30분 휴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입니다. 사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경과가 어떤지 가장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 부디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